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라는 평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관세 폭탄 이후에 아예 대화 창구가 꽉 막혔던 미국과 중국인데요. 예. 서로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으르렁거리기만 했습니다. 이게 세계 무역 전쟁으로 확산이 되지 않느냐 해서 세계 금융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드디어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 일행, 또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경제 분야로서는 이제 최고위층들인데 트럼프와 시진핑 빼고는 최고위층들입니다. 이 분들이 이틀 연속으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강행군을 했습니다.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가 사실 크게 안도하고 환호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만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조만간 양국 공동 성명을 발표하겠다. 통상적으로 실무 협의에서는 국가 간의 공동 성명 같은 거 발표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뭔가 something 스페셜한 게 있는 게 아니냐. 뭔가 세계 경제의 관세 폭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되는 그런 발표 사항이 있는 게 아니냐. 기대가 큰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정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현지 언론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 대중국 관세율을 50%대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할 거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예, 현재 그 트럼프 관세 폭탄이 발동이 된 게 뭐 구체적으로는 한 달 조금 남짓하고 그동안에 워낙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 충돌이 많았기 때문에 첫 술에 배 부를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8년 전, 9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그때도 미국과 중국이 이와 비슷한 관세 충돌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미국과 중국의 실무 고위진들이 만나서 언제 타협을 했나? 무려 17개월 걸렸습니다. 1년 5개월이 지났어야 이제 우리 좀 잘해보자 하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낮춰주고 또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농산물 대거 수입하겠다 이렇게 절충 합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 첫 번째 만남에서 뭐 대대적인 어떤 판을 완전히 바꾸는 조처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중국 언론도 첫 술에 배부르냐 이 속담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미국 언론들 또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아주 트리멘더스 프로그레스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뭐 과장 화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몇 달 전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혼내주겠다 한 거에 비해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진일보한 조처가 있었던 곧 발표되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좀 깎아주고 현재 145%입니다. 요거를 좀 깎아주고 중국은 중국대로 히토류 수출 금지를 좀 풀고 특히 마약을 둘러싼 관세 전쟁이 있습니다. 펜타닐 마약이라고 했어요. 이 펜타닐을 멕시코에 팔지 않으면 멕시코의 마약이 이제 다시 최종적으로는 미국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펜타닐에 부과했던 관세 20%는 깎아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이고요. 뭐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미국과 중국이 협상의 창구를 마련했다. 그래서 협상을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핫라인을 통해서 대화하고 오해를 풀기로 했다는 그 어떤 니고시에이션 협상의 틀을 만들었다. 이게 1차적으로 가장 큰 어떤 이번 협상의 성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회의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하겠다는 얘기도 중국 측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일단 만나서 싸우지 않고 합의하기로 했다.
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늦게 공동성명분이 예고가 돼 있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더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것은 우리도 미국과 또 협상을 해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아이팩 때문에 지금 이제 방한할 예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 미국의 고위 공직자, 특히 경제 부분, 통상 부분의 고위 공직자가 한국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한국을 특별히 미워해서라기보다도 한국의 상황이 여러 가지 탄핵 정국 속에서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취임 이후에 100일이 넘은 상태에서 드디어 통상 분야 최고 어떤 지도급 인사 한 분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게 제이미슨 그리어라는 분인데요. 미국의 통상대표부 대표입니다. USTR이라고 그러죠. 이 예. USTR은 내각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복심을 바로 전달한다 이런데 원래 제주도에서 APEC이라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회의가 있어서 오는 한데 온 김에 한국 측과 만나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APEC 회의와는 별개로 한국의 고위 실무자들과 바로 접촉이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통상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출범 이후는 처음인데 여기서 지난번 워싱턴에서 있었던 그 최상목 전 부총리와의 회담 이후에 미국의 두 번째 요구 또 협상의 진전 속도 이런 상당 부분의 미국의 속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대목도 지금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도 주목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국제 트럼프 관세 폭탄 해결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과 영국이 첫 관세 협상 타결을 했잖아요. 이때 품목별 관세가 조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품목별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면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대목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품목별 관세라는 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거거든요. 예. 영국에 대해서 깎아줬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예외 없다. 25%전 세계에 무조건 때릴 것이라고 했는데 영국에 대해서 깎아줬거든요. 그렇죠. 자, 깎아주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영국은 철강, 알루미늄 미국에 0%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는 10%.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25%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하고 관세 협상이 잘 돼가지고 그 나라는 관세를 깎아주는데 우리는 안 깎아준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빨리 이 품목별 관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여기에 대해서 좀 협상이 진도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번 워싱턴에서도 이거 좀 깎아달라 강력히 촉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이제 하나의 그 지렛대로 미국이 이런 품목별 관세 좀 깎아달라. 그 대신에 한국은 이를테면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 규제를 조금 완화한다든지 이런 빅딜이 지금 구체적으로 오고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환율은 좀 어떨까요? 예, 환율이 최대 변수입니다, 예. 사실. 이 환율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적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적자를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적자일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의 경제팀들은 그것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이 환율을 한국 기업에 너무 유리하게 조정을 했다. 그래서 이것 좀 조정해달라. 한마디로 어떻게 조정하느냐. 한국 돈의 평가 절상을 하라. 한국 돈 가치를 높이면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공세적으로 관세를 깎아줄 테니 환율 낮춰라. 환율 낮추는 게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미국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한꺼번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로 이 대목 때문에 벌써 금융시장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이런 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당히 평가 절상이 많이 됐습니다. 예. 벌써 우리 1,500원 가까이 갔던 환율이 1,400원대 초반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 압력 이것을 시장에서 선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의
통화 가치를 더 평가 절상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급격한 평가 절상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이 대목도 협상에서 상당히 좀 신중한 그리고 좀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수출 중심의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전쟁, 이런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경제가 많이 위험해지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이 전 세계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나라마다 그 충격의 파장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별로 수출을 하고 있지 않은 영국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는 관세 폭탄도 10%밖에 맞지 않았고 협상도 벌써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그만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이 적기 때문인데 지금 한국은 우리 경제가 내수가 상대로 부족한 나라에서 수출로 먹고 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의 수출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게 수출이 그동안에 효자였는데 특히 우리는 지금 미국에 집중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나라를 정조준해서 이 나라 수출 줄여라. 이러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한국에 압박을 넣을지 아직은 그 전모를 알 수가 없지만 한국금융연구원 사실 국가기관이고 상당히 정평이 높은 연구소인데요. 이 연구소에서 자, 이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한 우리 경제는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을 것 같다. 적어도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 또 수출 증가를 통해서 이어져 왔던 한국 경제의 이 성장의 동력 이것이 상당히 지금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경제 구조도 좀 내수도 확산시키고 특히 미국 일변도의 수출 구조 이것을 전 세계로 좀 다변화하는 이런 팔빠른 행동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KDI가 오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발표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2%였던 것을 1.6%로 낮춰 잡았습니다. 교수님 의견 좀 궁금한데요. 뭐 그나마 선전했다고 보여집니다. 1.6%는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2%에서 3% 성장에 약 70%, 80%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 좀 충격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트럼프 관세 폭탄을 감안했을 때 그런 대로 선방한 것이다. 문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 지금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가 수출도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특히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한다면 이것은 내년 성장률에는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의 어떤 경제 정책의 근본 틀을 좀 바꿀 필요도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통상 협력에서 우리가 동맹국인 점 등을 감안해서 좀 최대한 이득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 잠재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체력이거든요. 그런데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 지금 당장의 성장률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는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사라진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성장률 높이려고 하면 그러면 부작용이 온다. 그런 면에서 잠재 성장률 떨어지는 것만은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선거가 한창 시작이 됐는데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데 좀 각별한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로서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짧게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잠재 성장률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건 어떤 것들이 좀 영향을 받는 겁니까? 예,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한마디로 우리 잠재력이거든요. 예. 일반 성장률은 올해 우리가 제조, 생산, 분배를 얼마 해서 나타나는 결과치인데 잠재 성장률은 그런 결과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이게 잠재 성장률을 좌우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나라의 자본력, 그다음에 기술력, 인구 이런 것들인데 특히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그 대목도 불안한데 거기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의 기술력 물론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많이 격차가 줄어들었다. 인구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술력, 자본력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컨틴전시 플랜, 비상한 정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읽기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